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작년 상반기보다 14.8% 늘어난 겁니다.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중국으로 10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고, 이어 미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0.8% 감소하며 상반기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10%대로 낮아졌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해부터 급격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유럽권 국가 중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에 진입했고, 유럽, 중동, 서남아시아, 중남미 등에 대한 수출도 증가했습니다.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 화장품이 41억 1천만 달러, 약 5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아 작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K뷰티의 업황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영향이 K뷰티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요? 네, K뷰티가 반도체나 자동차, 철강처럼 이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난해 대미 화장품 수출 1위를 차지한 만큼 영향은 없을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K뷰티 업계도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로 제품을 수출해왔죠. K뷰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에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1분기 수출액에서 미국이 전체의 17%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 여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다른 산업에 비해 관세 부과 기준인 매출 원가가 낮은 데다 K뷰티가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세는 우리만 적용하는 게 아니죠. 이 한국 뷰티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 더 많은 상호관세를 매기고요. 또 미국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 대한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서 K뷰티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현지에 생산 인프라를 갖춘 한국 OEM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화장품 브랜드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공장에 생산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의 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그런데 이렇게 K뷰티가 성장하기까지는 중소기업 위주의 인디 브랜드의 성장이 또 뒷받침됐기 때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는 화장품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7.7% 증가한 68억 달러, 약 10조 원 규모인데요.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실적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을 이끈 건 역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이 미국 수출액이 46.5% 증가해서 우리 돈으로 2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중국과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관세 영향에서도 긍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국내 중소뷰티 업체들이 중고가 브랜드로 미국 현지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한국의 강세를 보이는 기초 화장품과 이 메이크업 제품군의 경우 한국 제품 외에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점이거든요. 물론 화장품 산업이 강한 유럽의 대미 상호 관세율이 20%로 우리보다 유리하긴 하지만 유럽 화장품 좀 비싸잖아요. 또 미국 제품은 해당 품목에 경쟁자가 없어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천 원에 팔았던 제품이 7천 원이 된다고 해도 우리 중소기업 인디 브랜드 화장품의 경쟁력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값은 싼데 성분은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K뷰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 때문에 화장품 소비에 있어서는 듀프 소비라는 게 뜨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 두 제품 보이시죠? 언뜻 보면 화장품 용기의 크기와 모양, 색깔도 비슷한데요. 하나는 이 고가 명품 브랜드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국산 인디 브랜드 제품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4, 5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명품 브랜드 제품의 기능과 제형의 색, 그리고 향까지 모방한 제품이 많은데요. 이런 걸 듀프 제품이라고 합니다. 듀프는 복제품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듀플리케이션과 소비의 합성어인데요. 단순히 로고만 베끼고
품질은 떨어지는 짝퉁 제품이 아닌 명품 브랜드 상품과 디자인,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 제품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고물가의 듀프 소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이 수천만 원 에르메스 버킨백을 똑 닮은 10만 원대 미국 월마트에 월킨백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바로 이렇게 값싸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찾는 걸 듀프 소비라고 하는데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듀프 소비가 새로운 소비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어서입니다. 한 미국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미국 젠지 세대의 응답자의 70%는 듀프 소비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쯤 되면 저거 저작권법상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건가 하실 수 있는데요. 법적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듀프 제품처럼 디자인 유사성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인데요. 그래서 현재 이 대부분 듀프 제품들은 아이디어와 스타일은 참고하되 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디자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작권법 외에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적용될 수 있어서 동일 디자인은 물론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디자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